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1351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청약을 받은 1주택자입니다. 2024년에 입주 예정이고요. 그 전에 아파트를 하나 더 매입할 예정인데 청약을 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이라든지 잔금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청약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2024년에 입주를 하기 전에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를 했을 때 아마 이 대출에 대한 문제를 아마 고민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입주 들어가기 전에 또 다른 아파트를 사면 그럼 다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뭐 중도금이나 잔금을 처리할 때 대출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굉장히 그 내용이 복잡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이제 규제 지역이냐, 또 그리고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느냐, 뭐 등등해서 굉장히 복잡한데 네. 심플하게 대신 뭐냐면 이제 대출에 대한 관련 문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제 경험상, 제가 상담 경험상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대출에 관련 문의 같은 경우에는 꼭 해당 은행에다가 두드려 보시고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내가 분양권을 갖고 있지만 내가 분양권의 입주를 등기를 치기 전에 주택을 하나 매수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한데 네. 경우가 작습니다. 자, 우리가 청약에 보면은 공공 분양이 있고요. 공공 분양이 있고요. 민간 분양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입주를 하기 전에 내가 새로운 집을 무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매수한다는 거는 공공 분양에서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예. 그러면 민간 분양에는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요즘에 대부분 입주자 모집 공고라는 게 있죠. 우리 앵커님도 아시죠? 입주자 모집 공고. 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시면 자격 요건이 있고 그리고 내가 당첨자가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 보통 요즘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도 입주시까지 무주택을 유지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 분양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간혹 특별 공급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까지만 하라는 내용들이 단지 전체가 다 아니지만은 그렇게 나와 있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신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새로운 집을 매수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분양권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을 받아야 돼. 키는 뭐냐면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을 새로운 주택을 입주 전에라도 매수한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중도금은 가능했었습니다. 현재 제가 진행한 바로는. 근데 잔금은 불가능했었습니다. 잔금은. 왜냐하면 간단하게 뭐 내용은 길게 나와 있는데 은행에서는 내가 아직 1주택자로 안 읽어주는 거예요. 분양권을. 대출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잔금 대출로 넘어갔을 때는 내가 기존에 지금 이 다른 분양권이 입주 전에 주택을 하나 매수했기 때문에 1주택자로 읽어줘 버립니다. 그 차이입니다. 제 경험상, 제 상담 경험상 진행했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지금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꼭 요 지금 상담하셨던 내용 상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은행 여러 은행 그리고 지금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 등에다가 꼭 문의를 해보시고 그리고 추가 약정서 중도금 대출 추가 약정서를 꼭 필독 요 내용이 추가 약정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어떤 무주택을 유지해야 된다 등등에 대한 게 나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거기서도 다시 한번 문의를 하신 후에 지금 말씀하셨던 추가적인 매수 전략을 피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게 가실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